안녕하세요. 열반 인생입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자식 때문에 밤새 뒤척인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아플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왜 가장 큰 상처가 될까요? 솔직히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왜 하필 이 부모일까? 왜 하필 이 자식일까? 차라리 남이었으면 덜 아팠을지도 모릅니다. 이 관계는 이상합니다.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끊어낼 수도 없습니다. 평생 따라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조금 불편한 말을 드리려 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행복하려고 만난 인연이 아닙니다. 이 말이 마음을 찌를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길이 열립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깊은 업의 자리입니다. 사랑을 배우는 자리이면서 집착을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팠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관계를 원망이 아닌 구조로 보겠습니다. 상처가 아닌 공부로 보겠습니다. 왜 하필 이 부모인지, 왜 하필 이 자식인지 그 질문이 끝까지 함께 가보겠습니다. 사랑인데 왜 아플까요? 자식 이야기만 나오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잘 되길 바랐을 뿐입니다. 부족함 없게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멀어질까요? 말은 사랑이었는데 아이는 부담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고통이 폭발합니다. 나는 다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서운함입니다. 부모는 묻습니다. 왜 내 뜻대로 안 될까요? 왜 이렇게 고집이 셀까요? 여기서 충격적인 말을 드립니다. 자식은 부모 뜻대로 살 존재가 아닙니다. 이 문장이 아프게 꽂힙니다. 불교는 이 지점을 집착이라 봅니다. 사랑이 기대로 바뀌는 순간 고통이 시작됩니다. 기대는 기준을 만듭니다. 기준은 비교를 낳습니다. 비교는 상처를 남깁니다. 사랑이 상처가 되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아이를 위한다 말합니다. 그러나 조용히 물어야 합니다. 아이를 위해 살았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살았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아이의 성공이 내 자랑이 되길 바랐던 건 아닙니까? 아이의 선택이 내 체면을 지켜주길 바라진 않았습니까? 자식은 소유가 아닙니다. 부모의 미완을 대신 완성할 존재도 아닙니다. 한 인간일 뿐입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인연은 지배가 아닙니다. 서로를 비추는 자리입니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을 때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 분노 속에 통제욕이 숨어 있습니다. 내 말이 맞다는 확신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구조를 보아야 합니다. 사랑이 기대가 되고 기대가 기준이 되고 기준이 상처가 됩니다.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관계는 계속 아픕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멈추어야 합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말하지 마십시오. 둘째,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이 말은 사랑입니까? 통제입니까? 셋째, 인정해야 합니다. 아이는 나와 다른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대신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존중하는 일입니다. 놓아주는 만큼 편해집니다. 붙잡을수록 두려워집니다. 오늘 단 한 번이라도 아이를 고치려 하지 말고 바라보십시오. 설명하려 하지 말고 들어보십시오. 그 순간 관계는 조금 느슨해집니다. 느슨함 속에서 사랑은 숨을 쉽니다. 부모의 고통은 헛되지 않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공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아픔은 실패가 아닙니다. 성장의 문 앞에 서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번에는 묻습니다. 자식은 왜 아프게 할까요? 왜 그렇게 차갑게 말할까요? 왜 부모를 밀어낼까요? 사랑받고 자랐는데 왜 반항할까요? 여기서 또 고통이 터집니다. 부모는 배신이라 느낍니다. 자식은 답답하다 말합니다.
대화는 점점 줄어듭니다. 집안이 얼어붙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말을 드립니다. 자식은 부모를 깨우는 존재입니다. 이 말이 거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다르게 봅니다. 자식은 거울이라 합니다. 부모의 숨은 감정을 비춥니다. 부모의 미완을 드러냅니다. 부모가 외면한 상처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자식의 반항은 벌이 아닙니다. 신호에 가깝습니다. 이제는 예전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통제 대신 존중을 배우라는 신호입니다. 부모는 말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아이는 말합니다. 나를 보지 않았다. 이 엇갈림이 갈등입니다. 구조를 보아야 합니다. 부모는 경험으로 말합니다. 자식은 현재로 삽니다. 부모는 안전을 말합니다. 자식은 자유를 원합니다. 두 욕구가 부딪힙니다. 그 사이에서 상처가 납니다. 자식이 멀어질수록 부모는 더 붙잡습니다. 붙잡을수록 자식은 더 멀어집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불교는 여기서 멈추라 합니다. 반항을 적으로 보지 말라 합니다. 그 안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이는 말로 다 하지 못합니다. 대신 행동으로 보입니다. 무시하는 태도도 신호입니다. 차가운 말도 신호입니다. 나는 나로 살고 싶다는 외침입니다. 부모가 이 외침을 들으면 갈등은 변합니다. 싸움이 아니라 배움이 됩니다. 자식은 부모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부모는 자신을 봅니다. 내 불안이 보입니다. 내 기대가 보입니다. 내 두려움이 보입니다. 이 보임이 깨달음입니다. 자식의 행동은 상처가 아닙니다. 거울입니다. 거울은 아프지만 거짓이 아닙니다. 이제 실천을 말합니다. 먼저 멈추십시오. 감정이 오르면 숨을 보십시오. 둘째 묻지 말고 들으십시오. 왜 그러냐 묻기 전에 무엇이 힘드냐 물으십시오. 셋째 인정하십시오. 자식은 나와 다른 사람입니다. 나의 복사본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만 해도 달라집니다. 갈등은 사라지지 않아도 방향은 바뀝니다. 상처로 남을 관계가 지혜로 변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아프게 하려 온 존재가 아닙니다. 함께 성장하러 온 인연입니다. 이 관점이 열리는 순간 관계는 조금 숨을 쉽니다. 이제 더 깊이 봅니다. 왜 이렇게 얽힐까요? 왜 이 집은 유난히 버거울까요? 이유 없이 힘든 날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편한 집도 있습니다. 여기서 또 고통이 터집니다. 왜 우리만 이럴까요? 왜 나만 이런 부모일까요? 왜 나만 이런 자식일까요? 불교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충격적인 말을 전합니다. 부모 자식은 빚으로 만납니다. 이 말이 무겁게 들립니다. 그러나 벌의 뜻은 아닙니다. 업의 뜻입니다. 업은 처벌이 아닙니다. 배워야 할 숙제입니다. 은혜만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풀어야 할 감정도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서운함이 있습니다. 전하지 못한 사랑이 있습니다. 받지 못한 이해가 남아 있습니다. 그 감정이 씨앗이 됩니다. 씨앗은 인연을 부릅니다. 그래서 다시 만납니다. 전생의 말이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흐름은 같습니다. 끝내지 못한 감정은 이어집니다. 미움으로 떠나면 미움이 남습니다. 원망으로 헤어지면 원망이 남습니다. 남은 감정이 빚이 됩니다. 그 빚을 갚으러 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가볍지 않습니다.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수업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미루면 다음 학기로 넘어갑니다. 감정을 미루면 다음 인연으로 갑니다. 이해하지 않으면 반복됩니다. 불교는 이 반복을 윤회라 부릅니다. 두려워할 말이 아닙니다.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관계는 기회입니다. 마지막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망을 멈추면 빚이 줄어듭니다. 이해를 선택하면 매듭이 풀립니다. 미움을 키우면 다시 묶입니다. 이 구조를 보아야 합니다.
부모는 은혜를 말합니다. 자식은 상처를 말합니다. 둘 다 맞습니다. 은혜도 있고 업도 있습니다. 한쪽만 보면 갈등이 깊어집니다. 수업으로 보면 달라집니다.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이 왔는가 묻지 마십시오. 이 인연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물어야 합니다. 그 질문이 운명을 바꿉니다. 이제 실천을 말합니다. 오늘 한 가지 감정을 적어 보십시오. 부모에게 남은 감정입니다. 혹은 자식에게 남은 감정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배우는 중인가? 이 질문이 빚을 줄입니다. 이해하려는 마음이 시작입니다. 지금의 고통은 벌이 아닙니다. 마침표를 찍을 기회입니다. 이 생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연은 두렵지만 소중합니다. 수업은 힘들지만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은 자유입니다. 이제 태도를 봅니다. 무엇을 할지보다 어떻게 설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바꾸려 합니다. 고치려 합니다. 설득하려 합니다. 그 마음이 더 엉킵니다. 여기서 방향을 틉니다. 먼저 보아야 합니다. 바꾸기 전에 보아야 합니다. 판단 없이 보는 연습입니다. 아이를 보기 전 나를 봅니다. 분노가 어디서 오는지 봅니다. 기대가 얼마나 큰지 봅니다. 두려움이 무엇인지 봅니다. 자기를 보지 않으면 타인을 못 봅니다. 자기를 밀어내면 타인도 밀어냅니다. 그래서 시작은 나입니다. 자기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족함도 인정합니다. 미숙함도 인정합니다. 상처도 인정합니다. 이 인정이 문을 엽니다. 받아들임은 포기가 아닙니다. 무력함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허락하는 힘입니다. 아이가 나와 다름을 허락합니다. 부모가 완전치 않음을 허락합니다. 그 허락이 숨을 틉니다. 불교는 이를 연민이라 합니다. 불쌍히 여김이 아닙니다. 같은 인간임을 보는 마음입니다. 부모도 두려운 인간입니다. 자식도 흔들리는 인간입니다. 이 사실을 보는 순간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눈빛이 부드러워집니다. 설교가 줄어듭니다. 통제가 느슨해집니다. 수행은 거창치 않습니다. 오늘 한번 멈추는 일입니다. 감정이 오를 때 숨을 봅니다. 말이 튀어나오기 전 잠시 쉽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나는 지금 고치려는가? 아니면 보려는가? 이 질문이 태도를 바꿉니다. 하루 한 번만 해도 됩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반복이 힘입니다. 받아들임은 훈련입니다. 자기를 향한 연민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아직 배우는 중이라 말합니다. 그 말이 관계를 지킵니다. 상대를 스승으로 봅니다. 가르칠 대상이 아닙니다. 배울 대상으로 봅니다. 그때 관계는 전쟁이 아닙니다. 동행이 됩니다. 받아들임은 약함이 아닙니다. 가장 단단한 선택입니다. 이 선택이 쌓이면 인연은 풀립니다. 설법은 여기서 멈춥니다. 이제 삶으로 옮깁니다. 오늘 단 한 번이라도 보십시오. 바꾸지 말고 보십시오. 그 순간 수행이 시작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갑니다. 부모와 자식은 누구입니까? 한쪽은 가르치고 한쪽은 배우는 존재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부모는 위에 있고 자식은 아래에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한 번 흔듭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의 스승입니다. 이 말이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이 관계를 바꿉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삶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동시에 배웁니다. 인내를 배웁니다. 내려놓음을 배웁니다. 기다림을 배웁니다. 자식도 부모에게 배웁니다. 책임을 봅니다. 한계를 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봅니다. 서로가 교재입니다. 서로가 거울입니다. 한쪽만 옳지 않습니다. 한쪽만 미숙하지 않습니다. 함께 미완입니다. 그래서 함께 배웁니다. 가르치려 들수록 벽이 생깁니다. 배우려 들면 길이 열립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부모가 배우기 시작하면 통제가 줄어듭니다. 자식이 배우기 시작하면 반항이 누그러집니다. 서로를 시험지로 보지 않습니다. 서로를 과정으로 봅니다. 성숙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겨야 끝나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해해야 깊어지는 관계입니다. 동행이라는 말이 어울립니다. 앞서지도 뒤서지도 않습니다. 옆에서 걷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앞섭니다. 때로는 자식이 앞섭니다. 그러나 방향은 함께입니다. 성숙한 관계는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서 배웁니다. 그 배움이 쌓이면 존중이 됩니다. 존중이 쌓이면 신뢰가 됩니다. 신뢰가 쌓이면 자유가 됩니다. 이제 관계는 숨이 트입니다. 부모는 완전할 필요 없습니다. 자식도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배우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가르치려 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배웠습니까? 이 질문이 관계를 낮춥니다. 높은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같은 눈높이로 봅니다. 그 순간 부모와 자식은 적이 아닙니다. 같은 길의 동행입니다. 이 재정렬이 시작입니다. 감정은 조금 누그러집니다. 마음은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스승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습니다. 서로를 통해 배우는 이 인연이 관계를 성숙하게 합니다. 이제 끝을 봅니다. 이 인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함께 묶이기 위함일까요? 영원히 붙들기 위함일까요? 불교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목적은 소유가 아닙니다. 내려놓음입니다. 이 말이 가장 어렵습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놓습니까? 그러나 붙들수록 더 아팠습니다. 기대할수록 더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배움은 놓아줌입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버림이 아닙니다. 외면도 아닙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내 기준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때 사랑은 가벼워집니다. 이해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해는 상대를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일입니다. 부모도 미완입니다. 자식도 미완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원망이 줄어듭니다. 미움이 느슨해집니다. 그 느슨함이 자유입니다. 완결이란 헤어짐이 아닙니다. 마음의 매듭이 풀리는 일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얽히지 않습니다. 떨어져 있어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작은 해탈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일상 속의 문입니다. 부모에게 기대를 조금 내립니다. 자식에게 통제를 조금 내립니다. 그 작은 선택이 문을 엽니다. 우리는 사랑을 이유로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완성은 놓아줌입니다. 자식은 나를 만족시키려 온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도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길을 비춰준 인연입니다. 그 길이 끝나면 고마움으로 남으면 됩니다. 미움으로 남기지 마십시오. 원망으로 남기지 마십시오. 이해로 마무리하십시오. 이해는 빚을 줄입니다. 연민은 업을 녹입니다. 오늘 단 한 가지를 해보십시오. 마음속에 남은 한 문장을 내려놓으십시오. 왜 그랬냐는 말을 멈추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당신도 힘들었겠구나. 그 한 문장이 인연을 바꿉니다. 부모는 자식을 통해 배웠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통해 자랐습니다. 이제 서로를 묶지 않아도 됩니다. 각자의 길을 존중하십시오. 붙잡지 않아도 인연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맑아집니다. 이 생에서 만난 이유는 사랑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집착을 내려놓기 위함입니다. 그 두 가지를 알았다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말을 듣는 당신은 이미 길 위에 있습니다. 관계를 지혜로 바꾸는 길입니다. 원망을 이해로 바꾸는 길입니다. 그 길 끝에는 평온이 있습니다. 거창하지 않은 평온입니다. 숨이 편해지는 평온입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무겁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를 향해 한 걸음만 가면 됩니다. 오늘 조금 느슨해지십시오. 조금 부드러워지십시오. 그 선택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이 인연이 짐이 아니라 배움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 관계가 상처가 아니라 자비로 남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평온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